이번 시간에는 와인과 커피라는 주제를 삼아서 아주 좀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와인 스쿨이긴 한데 여기 커피 전문가들도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과 커피를 제가 많이 매치를 시켜서 비교를 많이 해보긴 하는데, 와인은 전형적인 기독교 음료죠. 그리고 커피는 이슬람 문화에서 출발한 이슬람교 음료입니다. 와인의 주성분은 알코올이고 커피의 주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즉 알코올은 우리 뇌에서 지성을 담당하는 심피질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본능을 좀 앞세우죠. 대신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의 지성을 좀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을 좀 죽이죠.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저하가 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판단력이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지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성이라고 해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지성과 감성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인생이란 커피와 와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력이 저하가 되면은 감성이 좀 앞세워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성 간에 이렇게 뭐 따지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감정이 더 앞세우죠. 사실은 이성보다는. 연애할 때는 와인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져야 결혼이 잘 됩니다. 커피 마시고 너무 판단력이 발달을 하면은 자꾸 따지게 돼요. 집안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게 돼서 결혼이 좀 되기가 좀 힘들어요. 약간 취해 있을 때 알싸알싸 해가지고 대충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말이,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선 기원부터 살펴보면은 와인은 두 가지 문화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기독교 문화권, 하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이집트로 가면서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쪽에서 이제 와인이 출발했고, 이게 로마에 와서 다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의 음료로서 와인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번역된 성경에 포도주 글씨치면은 한 200번 나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죠. 노아가 1년 동안 배에 있다가 나와서 최초로 한 일이 포도나무 심고 와인을 만들어서 마시고 취했다, 먼저 이런 대목이 맨 처음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도 와인을 마셨다는 소리죠. 노아가 혼자 있는데 어디서 와인 만드는 법을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시고 취하는데, 그 전에 인류들도 와인을 마셨고 배에다가 포도나무 묘목 정도는 아마 넣어놨을 겁니다. 1년 동안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초로 와인이 언급이 되면서 구약 성경 여기저기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의 첫 번째 기적, 물을 와인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거기 또 하객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대체로 어느 집 잔치집을 가거나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나중에 좋은 것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물을 변화시켜서 와인 만드는 게 엄청 맛있었다는 소리죠. 최고의 와인 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비유로 많이 나오고, 마지막 날의 최후의 만찬도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제자들이 밑에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막대기에 이렇게 우슬초라고 스펀지 같은 식물에다가 이렇게 쪼자가지고 주니까 한 모금 하고 운명하셨다, 이런 귀절이 성경책에 나와요. 그만큼 성경과 와인이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이제 유럽이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난립을 할 때 이 와인의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또 수도승이기도 해요. 이 수도승들은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글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기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록을 해서 후배 수도승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되니까 기술이 늘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은 답습입니다. 어깨 너머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고만고만한데, 기록을 하면은 자기 노하우로 이만큼 만들어서 후배 수도한테 주면은 후배 수도승은 이걸 다시 한번 리뷰해가면서 자기 또 몇 장 더 얹어놓고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 수도승들은 글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학문에도 다 통달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천문학, 의학, 과학,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실력 발휘했었던 사람이 또 수도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일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이었어요.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구텐베르크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덕분에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공했고, 루터도 와인 모르면 인생이 바보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인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 지나고 신교에 와서부터는 이제 술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추수할 때 카톨릭 신부들이 나와서 다들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인 만들고 해서, 이 와인과 기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교가 발달하면서부터 금욕주의적으로 가서 이제 술을 안 마시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란 글씨는 포도 주스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옛날에 포도주스 없었습니다. 놀랬어? 그 중도 행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포도를 즙을 짜서 놔두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발효가 됩니다.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살균 방법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포도 주스는 과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지가 그러니까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1800년대 후반에 감리교 신학대학 박사가 파스텔의 저온 살균법을 응용해서 최초의 포도 주스를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름은 아실 거예요. 웰치 포도 주스라고. 웰치 박사의 비발효 와인, 이렇게 해서 미국 금지령 때 아주 히트를 쳤죠.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봅시다. 커피는 기원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양치기가 발견했다는 설, 그 다음에 마호멧, 무하마드가 천사한테 커피를 받았다는 설. 해가 어떻게 됐든지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퍼지면서 이슬람의 공인된 음료가 됐었죠. 그래서 이 커피를 보면은 지성의 음료로 돼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은 벌써 인도에서 수학을 도입을 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인도에서 온 겁니다. 근데 아라비아 숫자 중에 0이 있어요. 0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학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밑받침은 전부 이슬람교도들이 해둔 겁니다. 거기다가 연금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쪽에 가서 화약하고 나침판 가져오고, 중국 사람들은 나침판 만들어서 묘짜리 벌어 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 가져와가지고 대항해 시대를 개척했었던 거죠. 그리고 카메라, 바늘구멍 사진기의 원리, 그 다음에 군악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슬람교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워요. 무조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 칼, 뭐 이렇게들 아주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배우긴 하는데, 이게 유럽의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겁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그때 양탄자 타고 날아다녔고, 음성인식 도어 만들어서 열려라 잠깐 문 탁 열리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그게 다 커피의 힘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커피를 마셔야 되고, 연애할 때는 와인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커피가 유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 그 전부터 이제 커피를 이렇게 조금씩 마셨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식품이라서 이제 거절을 했고,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이슬람의 와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유럽이 받아들이기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국가, 즉 지성과 감성,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구사하면서 유럽이 세계 최고의 국가로 발전합니다. 대신 이제 이 커피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의 기초를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그 세포의 구조를 발견한 로버트 후크, 헨리 혜성을 발견한 헨리, 이런 사람들 전부 커피 마시고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됐고, 특히 이제 산업혁명의 끈앞으로 탁 다 당긴 사람이 뉴턴이죠. 이런 사람 전부 다 커피의 힘에서 다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 혁명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커피하우스에서 여러 가지 은원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항해술 지도 만들고, 그다음 보험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로이드 보험에서도 사실 커피 회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국은 이제 나중에 왕립학회라고 해서 자연과학의 모임을 또 만들기도 하죠.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뉴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에 소속해서 일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자의 음료가 되죠. 자, 농사 지을 때는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공장체제가 생기면서부터 출퇴근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 전에 농사 지을 때는 해 뜨면 농사 짓고, 해 지면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이제 보통이었죠. 그러나 시간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생산성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회사에서는 커피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공짜로. 그래야 일을 잘합니다. 왜? 판단력이 상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때는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발달하죠. 뭐 언제 커피를 볶아서 갈아서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2차 대전 때 군인들 상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유럽 사람들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식품들의 이제 뿅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담배가 들어오고, 커피는 이제 이슬람권에서 넘어오고, 코코아, 카카오, 뭐 이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 또 아시아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설탕을 대량 재배해서 설탕도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그때는 새로운 식품들을 먹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명의 발달에 계기를 만들어준 게 커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와 와인을 비교하면 커피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와인보다 훨씬 더 컸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성적인 음료라서 인간의 뇌를 좀 더 발달시키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또 이제 우리가 시를 읽고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또 이게 감성이 또 발달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건 또 와인이 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커피도 필요하고 와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인 스쿨에 커피 전문가 들어오면 제가 맨날 놀려먹는 게 있어요.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2차도 없고 뭐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인은 어쩌냐게 어디 가서 뭐 했냐 어쩌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왜냐 사건 사고를 많이 되니까 그 다음 날에 에피소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와인이 커피보다 훨씬 더 재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보통 프림이라고 보통 발음하면서 집어넣는 하얀 가루 있어요.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크림입니다. 원래 이제 우유에서 지방 성분만 빼는 걸 크림이라고 그러고, 거기다 이하를 붙여서 크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한 프리마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가 짬뽕돼서 프리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크리머 이런 말이 맞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